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제 또 늦은 또 오후 시간이 다가오나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즐거운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화창하니 진짜 완연한 가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여러분들 상당히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시원시원하게 오르면 좋은데 역시나 부진하네요. 부진합니다. 오를 듯 하면 빠지죠. 또 빠질 듯 하면 또 오르기도 하겠지만은 올라가기가 힘드네. 올라가기가 힘들어. 아직까지도 외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당분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강력한 호재 한 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비실비실 되면서 본주는 6만 전자 한 초반, 우선주는 5만 전자 초반대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습니다. 좀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즘 중국 주식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 중국은 휴장인데 중국 정부의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 이 발표에도 본토 투자에 대한 금투업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더라. HSBC는 본토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죠. 근데 노무라 증권은 2015년과 같은 폭락 가능성이 있다.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HSBC가 중국 그 본토에 대해서 그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중립에서 이제 비중 확대로 했습니다. 비중 확대. 와, 블룸버그에서 참 비중 블룸버그 아니라 HSBC였어요. HSBC가 랠리에 뛰어들기엔 늦은 때가 아니다. 중국 본토 주식이 15% 저평가되어 있는데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은 작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상하이 그 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그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가 지난달 저점 대비 27% 추세왔습니다. 그리고 연휴 직전인 지난달 30일에 보니까 8% 넘게 치솟았어요. 16년 만에 아주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죠. 홍콩 항생도 13일간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3일에 하락을 했는데 HSBC는 성장주, 국유기업 개혁 수혜주, 고배당주를 선호한다고 하죠. 이렇게 HSBC는 중국 투자 의견을 높이는 대신에 멕시코 주식의 비중을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춘다고 권고를 해요. 모건애들도 그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주가가 한 10에서 한 15%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합니다. 중국 정부 산하연구원 출신인 유명 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이 최대 한 10조 위안 특별 채권을 발행해서 재정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재정학 연구소 소장 이런 사람이 최근에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 정부가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가지고 신뢰를 키울 수 있다고 언급을 한 거죠. 이에 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공공 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로이터가 지난주 중국 정부가 올해 2조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와 달리 노무라 홀딩스 여기에서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훨씬 그 약한 상태다 지적을 하고 주가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답니다. 폭락 가능성. 이 노무라는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최근 주식 열풍이 2015년과 비슷한 폭락으로 갈 것 같다. 이 낙관적인 시나리오보다 훨씬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중국 주식 상승세가 이전의 단기 반등과는 다르다는 전망이 많지만 노무라는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노무라는 투자자들이 당장은 주식분에 빠져들어도 괜찮겠지만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4년간의 부동산 위기, 막대한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 이런 걸 지적하는 거죠. 노무라가 주가 상세가 붕괴하면 중앙정부가 돈을 더 풀 수 있고 그럴 경우 자본이 이탈하고 위안화가 평가 절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2015년 같은 주가 폭락이 되풀이되면 중국 지도부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리서치도 있고요. 하여튼 상하이 지수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 10일까지 2배 이상 뛰었다가 2개월 만에 40% 정도 추락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중국 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띄우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워낙 이제 시진핑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띄울 것 같아요. 상당히 띄울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또 MBK는 좀 난리네 지금 보니까. 아유 참 보니까 고려 아연 때문에 뭐 지들끼리 싸우고 하고 하는데 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진짜 잘하는 건지. 하여튼 참 주주들을 위한 건 없고 지들 이권을 위해서 저렇게 싸움질하고 경쟁하는 거 보면은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 1330원대로 급등 출발을 했어요. 좀 횡보하는데 중동발 위험선호 그 위축에 달러화가 강세죠.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양방향 수급의 환율은 변동성을 현재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외환중지에 따르면 환율은 오전 11시 51분 기준 1319원보다 13.65원 올라서 1332.9원에 거래되죠. 이날 환율은 역의 환율을 반영해서 전거래 종가보다 13.2원 올라서 1332.5원에 개장을 했고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 기준은 9.5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환율은 1331원에서 35원 사이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중동의 그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 무료되다 보니까 위험선호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에 국제 유가가 치솟았고 또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미국 동해안과 그 멕시코만 일대 항만 노조 파업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환율이 좀 치솟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61,200원, 200원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 좀 아직까지는 별다른 건 없고 외인들은 겁나게 팔고 있다는 거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주가 좀 많이 빠지죠. 오늘 한 1% 가까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51,9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한 51,000원에서 커트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51,000원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장은 휴장이고 홍콩은 홍콩 H가 한 2% 정도 오르고 있네요. 2% 오르고 있고 일본 니케이는 한 0.2% 정도 오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